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.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이다. 아들 부부, 그 아이, 그리고 나 우리 가족 전체를 뒤흔든 이야기. 나는 시어머니다. 며느리가 결혼하고 7개월쯤 지났을 때 아이를 가졌다고 했고 우리는 기뻐했다. 그런데 막상 애가 태어나고 몇 개월 지나니까 이상하더라고. 처음엔 그냥 느낌이었다. 이목구비가 너무 다르고 성격도 우리 가족이 다 좀 무던하고 조용한 편인데 애는 너무 달랐다. 엄마, 요즘엔 다 유전 못 믿어요. 육아 환경이 더 중요하대요. 며느리는 그렇게 넘겼다. 그래도 이상했다. 피부색도 한 톤 진하고 손가락이 길쭉하고 눈매는 외가 쪽도 아니고 게다가 내가 어릴 때부터 쭉 봐온 우리 집안 애기들이랑은 전혀 닮은 구석이 없었다.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다.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랑 애랑 같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댓글 중에 하나가 눈에 밟혔다. 남편이랑은 하나도 안 닮았네. 외삼촌 쪽인가? 그걸 보고부터 머릿속에서 무언가 꼬이기 시작했다. 나는 이미 몇 년 전 국가건강검진 때 DNA 샘플을 등록해놨다. 그리고 아들도 어릴 적에 희귀병 검사 때문에 유전자 기록이 남아있었지. 정말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은 죄악이라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더라고.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. 아이 5살 생일. 며칠 전 놀이터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쳐왔다. 할머니 피 났어요. 우리 착한 아가 금방 소독해 줄게. 그 와중에 나는 조심스럽게 면봉 하나를 꺼내 아이 입안에 살짝 문질렀다. 아프다니까. 아이 괜찮아. 이건 간지럽지? 그 면봉을 곧바로 DNA 검사업체로 보냈다. 그리고 결과를 기다렸다. 며칠 동안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.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도 헷갈렸고,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도착했다. A사 용지 한 장 결과, 유전자 일치율 없음, 친자 관계 배제됨. 머릿속이 띵했다. 손이 떨려서 서랍에 넣어두고 다시 꺼내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. 아니야.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어. 업체가 틀린 걸 수도 있잖아. 나는 또 다른 검사 기관에 보내 다시 검사를 의뢰했다. 결과는 동일했다. 그때부터 며느리를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혔다. 대체 어떤 얼굴로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을까?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를 내 새끼라고 안고 다니는데 결국 난 며느리와 단둘이 대면했다. 너 나랑 얘기 좀 하자. 네,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? 너 솔직하게 말해. 애 아빠 누구냐? 네. DNA 검사했다. 우리 손주 내 손주 아니다.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이 변하더라.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말했다. 그게 실수였어요. 무슨 실수? 그때 남편이랑 헤어졌을 때 잠깐 그 사람이랑. 근데 임신인 줄 몰랐어요. 그럼 너 그의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낳은 거냐? 둘 중 한 명이겠지만 정리된 상황에서 아이가 생긴 거라 그냥 우리 가정 지키고 싶었어요. 나는 그 순간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다. 그냥 네 가정 지키자고. 우리 아들 속이고 남의 피를 우리 집안에 들였냐?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다. 어머니 애는 죄 없어요. 제발 이 일은 묻어주세요. 제발. 내가 입 다물면 이건 묻히는 게 아니야. 속이는 거지. 나는 결국 아들에게도 말하기로 했다. 처음엔 믿지 않았다. 엄마 설마 아니겠지. DNA 검사 오류도 있다잖아요. 그럼 내가 직접 해봐. 너 이름으로. 아들은 결국 아이랑 DNA 검사 다시 받았다. 며칠 후 결과지를 들고 와서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. 엄마 진짜 아니래. 진짜 내가 아빠가 아니래. 이후로 집안이 뒤집혔다. 며느리는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아들은 몇 주 동안 방에 틀어박혀 살았다. 그렇게 6년 키운 아이가 자기 핏줄이 아니라는 충격.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도 뭐라 위로할 말이 없었다. 며느리는 몇 번 찾아와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. 한 번만 애한테 기회를 주세요.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만 해주세요. 하지만 아들은 냉정했다. 더는 못하겠어요. 정은 있지만 이제 그 애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 못해요.
결국 부부는 협의 이혼을 했다. 양육권은 며느리에게, 면접교섭도 없었다. 아이는 그렇게 우리 가족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. 몇 달 후 아들 생일날이었다. 아침에 누가 초인종을 눌렀다. 문을 열어보니 그 아이가 서 있었다. 혼자.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. 그래 와라 우리 착한 애기 들어와. 그 아이는 내 손을 꼭 잡고 거실로 들어왔다. 그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았다. 눈물만 흘리면서 진실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다 하지만 거짓은 더 오랜 시간,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.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? 피를 중시할까? 아니면 함께한 시간을 믿어야 할까?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.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것. 그 아이의 인생에서 어른들이 선택한 비밀이 너무 잔혹했다는 것.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나도 난 잊지 못했다. 그 아이는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다. 아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애가 오면 그냥 안아줬다. 왔어. 그 한마디로 끝. 애도 더 이상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. 그저 삼촌이라 불렀다. 그리고 날 보며 할머니라고 했다. 그 애는 6살, 말이 빠르고 눈치는 더 빨랐다. 자기가 뭐가 다른지도 알고 있었고 그저 입을 다물 뿐이었다. 어느 날 아이가 내게 물었다. 할머니, 나 진짜 아빠는 누구예요? 나는 숨이 막혔다.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아이를 안았다. 하지만 그 물음 이후부터 내 안에 뭔가가 일어났다. 진짜 아빠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? 알고도 모른 척 사는 걸까? 아니면 진짜 모를까? 며느리가 남기고 간 말이 떠올랐다. 그 사람은 몰라요. 결혼도 안 했고 연락도 안 해요. 나는 며느리 핸드폰 백업에서 번호 하나를 찾았다. 이름은 없었지만 그 번호는 꾸준히 문자 기록이 있었다. 그리고 사진, 술자리, 모텔 앞 셀카. 딱 봐도 관계가 단순한 게 아니었다. 나는 번호를 저장했다. 이틀을 고민했다. 그러다 결국 전화를 걸었다. 여보세요? 낯선 남자의 목소리. 혹시 한지른 씨 아세요? 지은이요? 예. 왜요? 그쪽 지은이랑 예전에 그런 관계 있으셨죠? 혹시 아이가 있다는 말 들으셨어요? 네. 무슨 소리세요? 아이요? 그때 남자의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느껴졌다. 지금 무슨 제가 애가 있다고요? 지은이가요? 그 애가 지금 6살입니다. 검사 결과 제 아들 아이가 아니라더군요. 그 애 어쩌면 당신 아이일 수 있어요. 잠잠하던 전화기 너머에서 헛기침 소리, 숨 넘어가는 소리. 그거 확실합니까? 확실하진 않죠.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. 며칠 후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. 마흔 즈음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였다. 이름은 최민재. 현재 중소기업 부장, 미혼,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했다. 정말 제 아이일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? 직접 확인하셔야죠. 나는 민재와 아이의 DNA 검사를 주선했다. 검사 결과는 정확했다. 친자 관계 있음. 그 순간 민재는 말이 없었다. 그럼 그 아이 정말 제 아들이네요.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. 며칠 후 민재는 며느리였던 지은이를 따로 만나겠다고 했다. 그 자리에 나도 같이 나갔다. 카페 구석. 지은이는 처음엔 민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. 그저 담담했다. 왔네. 왜 말 안 했어? 왜 애 있다고 말 안 했냐고. 그걸 왜 말해야 돼? 당신이랑 끝났고 난 다른 사람과 가정을 지켰어. 가정? 그의 아빠도 아닌 사람한테 애를 맡기고. 그럼 난 뭐냐?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. 지금이라도 안 게 다행이지.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단 건데. 민재는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조용히 말했다. 나는 내 아들 책임질 거야. 만나고 싶어. 키우고 싶다고. 지은이의 눈빛이 변했다. 무슨 헛소리야. 넌 아빠 아니야. 넌 그냥 정자 제공자야. 난 너랑 아무 관계 없어. 아니, 난 아빠야. 그리고 그 아이 내 피야. 법적 조치도 가능해. 나는 조용히 끼어들었다. 지은아, 네 말도 일리는 있다. 하지만 그 애가 커서 아빠를 알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할래? 또 숨길 거냐?
지은이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. 며칠 후 민재는 법원에 친자인지 청구를 했다. 법적으로 아버지임을 인정받고 양육권 일부를 요구했다. 지은이는 분노했다. 애를 뺏겠다는 거야? 그동안 난 뭐였는데? 그러나 법원은 민재의 손을 들어줬다. 면접 교섭, 월 2회 가능, 장기적으로는 공동 양육까지 협의할 것. 이후부터 그 아이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. 이름만 알고 있던 아빠가 진짜 아빠로 다시 나타난 것이다. 첫 만남 날, 민재가 조심스레 물었다. 너 나 기억해? 아이는 고개를 젓고 내 뒤로 숨었다. 저 아저씨 누구야? 나는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다. 넌 이제 아빠가 둘이야. 한 명은 너를 키운 사람, 한 명은 너를 낳아준 사람. DNA는 진실을 말해준다. 하지만 진실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. 아이는 이제 두 집 사이를 오간다. 정체성을 잃고 방향을 잃고 어른들의 선택 속에서 흔들린다. 나는 그저 그 아이를 위해 조용히 밥을 차려주고 옆에 앉아준다. 그 아이는 이제 말한다. 할머니, 나는 누구 집 아이야?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한다. 그 누구도 이 아이의 진짜 집을 정할 수 없으니까. 그 아이는 이제 7살이다. 키가 부쩍 컸고 글을 읽고 쓸 줄도 안다. 말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속은 어른 못지않다. 민재 아이의 친부는 매달 2번 면접 교섭을 한다. 처음엔 어색했던 그 만남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. 민재는 노력했다. 장난감도 사주고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아이 생일에는 깜짝 파티도 열었다. 한편 아들 아이를 6해 동안 키운 사람. 법적으론 남이지만 여전히 아이에게는 삼촌이다. 말은 안 해도 눈빛에 남은 정이 보인다. 며느리였던 지은이는 공동 양육을 피하려 애썼다. 하지만 법은 민재에게 기회를 줬고 점점 둘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다. 그러던 중 법원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. 아이가 원하는 보호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십시오. 양육권 분할 또는 단독 양육의 재심 청구는 아이의 의사 반영을 고려합니다. 간단히 말해 아이에게 선택하게 하라는 얘기다.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, 누굴 아빠로 부를 것인지, 아이에게 그 얘기를 꺼내는 건 나였다. 내가 아니면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. 나는 그날 아이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꺼냈다. 이제 많이 컸지? 할머니가 오늘은 중요한 얘기 하나 해주려고 해. 아이는 내 눈을 바라봤다. 뭔데요? 사람한텐 아빠가 둘일 수 없어. 진짜 한 명만 있어.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두 사람을 다 봤잖아. 한 사람은 널 키워준 사람이야. 한 사람은 널 낳아준 사람이야.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. 이제는 정해야 해. 누구랑 살고 싶은지, 누굴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지. 아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. 그럼 삼촌은 나랑 못 살게 돼요? 만약에 내가 아빠로 선택하지 않으면 삼촌은 점점 멀어질 거야. 하지만 널 좋아하는 건 안 변해. 그럼 진짜 아빠는요? 그 사람은 너를 알고부터 너한테 최선을 다하려 했어. 하지만 너에겐 낯설지. 아이의 눈이 붉어졌다. 내가 누구 고르면 나머지는 슬퍼지잖아요. 그 말이 나를 찔렀다. 이 선택이란 게 어른들의 결과물인데 아이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니까. 며칠 뒤 아이는 선택을 말했다. 할머니, 나 삼촌이랑 살고 싶어요. 나는 깜짝 놀랐다. 왜 그래? 낳아준 아빠도 너 많이 생각하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잖아. 아이는 말했다. 응, 그 아저씨 착해. 근데 삼촌이 나 아기 때부터 같이 자고, 나 감기 걸렸을 때 간호해줬고, 내가 토할 때 이불도 닦아줬어요. 아빠는 그 사람 같아요. 그 말을 듣고 난 뒤 나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. 민재 씨 아이가 아들을 선택했어요. 자긴 그쪽보다 정이 더 깊대요. 민재는 침묵했다.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. 그럴 줄 알았어요. 그래도 전 포기 안 합니다. 면접은 계속할게요. 언젠가 그 애가 마음 열 수도 있으니까요.
나는 고개를 끄덕였다. 그건 아이한테 달렸겠죠. 그래도 낳았잖아요. 제 피예요. 제 아이 맞죠? 맞아요. 그 피 거짓 아닙니다. 하지만 아빠란 건 피만으로는 안 되는 거. 민재 씨도 아시잖아요. 그렇게 양육권은 다시 조정됐다. 지은이는 아들과 함께 아이를 계속 키우기로 했다. 민재는 정기 면접을 유지하며 지켜보는 아버지가 됐다. 몇 달 뒤 아이는 그림 일기를 썼다. 오늘은 삼촌이랑 수영장 갔다. 삼촌이 나 업어줬다. 나는 삼촌을 진짜 아빠라고 생각한다. 그걸 보고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다. 말은 안 했지만 눈빛에 다 담겨 있었다. 하지만 같은 날 다른 노트에 또 하나의 글이 있었다. 진짜 아빠도 좋은 사람이다. 나랑 피가 같다고 했다. 다음엔 같이 공룡 박물관 가기로 했다. 나는 그걸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. 아이의 마음엔 두 명의 아빠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존하고 있었다. 혈연은 지문처럼 선명하지만 정은 물처럼 스며드는 것이다. 아이는 피를 선택하지 않았다. 기억을 선택했다. 그 기억 속에서 자기를 안아준 사람, 밥 먹여주고 재워준 사람, 그 사람을 아빠라 부르기로 했다. 하지만 낳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다. 아이는 결국 두 아빠를 품게 된 셈이다. 한 명은 지금을, 한 명은 존재의 시작을 책임지는 사람으로. 우리 어른들이 선택하지 못한 걸 그 아이는 조용히 스스로 결정했다.